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40대, 50대 때 정년 퇴임을 하거나 조기 퇴임을 하고 나왔을 때의 문제예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나이 30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거의 한 40대 후반, 50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요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저는 사실 좋은 데를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좋은 데를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도 더 훨씬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친구들이. 난 요즘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야, 앞으로도 100세까지 한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었던 시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때는 75세, 80세까지만 살면 되니까. 근데 지금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사람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직장이 중요할까요? 직업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직장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50대부터는 인생의 승부를 내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20대 후반에 직장에 취업을 하고 30대 정신없이 보내고 40대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 위해서 직장에 뭐예요? 정말 퇴근도 잘 안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 거 아시죠?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40대 중반, 그다음에 40대 후반에 가서는 뭐예요? 회사가 경영이 어렵고 요즘같이 뭐 회사의 어떤 성장률이 안 좋으면 종업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때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하고 적금 깨가지고 대부분 뭐예요? 창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커피숍도 하고 뭐 피자 가게도 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치킨집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공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폐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때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뭘 만들어야 되냐면 내 제2의 뭐예요? 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40대, 50대 때는 뭐의 승부를 걸어야 되냐면 직업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직업의 승부를 걸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제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바로 소유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꿈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정의 문제가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직업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는 내가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소유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유의 문제는 내가 50, 60, 70 건강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나만의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한 6년 전에 제 와이프가 저 몰래 제빵 제과라는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제가 회사에서 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배운 제빵 제과 기술로다 나 한번 창업해볼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뭐 그건 점포에 따라 달라요.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 달라요. 인테리어 비용에 따라 달라요. 임대료 비용도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동네에서 적합한 데를 딱 물색을 했는데 대략 한 7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창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장사가 굉장히 좀 잘 됐었어요. 잘 되다 보니까 이 건물주에 있는 집주인이 뭐예요? 임대료를 덜 받을까요? 더 받을까요? 더 받기 시작해요. 잘 되는 걸 아니까 뭐야?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임대료보다 점점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안 올린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 거죠. 계약 만기됐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소유의 문제예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만약에 그게 폐업을 하다 그래도 뭐예요?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업은 먼저 소유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적어도 내가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기까지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평가의 문제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갈등이 뭐냐면 내가 정말 저 친구보다 일을 훨씬 많이 했고 회사를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꼭 승진해서 뭐예요? 내가 안 돼요. 억울하죠? 네. 정말 이건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똑같이 입사했는데 자기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차별받는 경우도 많아요. 또 뭐예요? 학교에 대한 차별도 많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우유를 많이 먹였으면 뭐 연세우유나 서유류 같은 걸 먹였으면 제가 그 학교 갔을 거예요. 근데 저도 S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S대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S대.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저지방 우유를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지방대 나왔어요. 평가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공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뭐예요? 열정을 쏟은 만큼 뭐예요? 공정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꿈의 문제예요. 꿈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입학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 나 여름방학 때 뭐 어디 어학 연수 좀 간대요. 어딜 갈 거냐 했더니 뭐 영국인가 어딜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벌어서 네가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제가 아빠이니까 마음이 뭐예요? 안타까워요. 왜냐면 내가 지금 벌어온 돈으로 그 정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꿈의 문제, 결국 돈에 대해서 뭐예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의 문제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 중에는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린 직업도 있어요.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겠죠? 네. 반면에 뭐냐면 남한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삶에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직업도 많아요. 네. 그리고 나도 뭐예요? 행복해지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직업을 상생의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는 직업. 그래서 그런 직업을 선택해요. 적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예요? 가치로 인정받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정말 인생을 멋지게 승부를 낼 수 있고 그 승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마련할 수 있어요. 네. 맞나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근데 따져보니까 세계에서 12번째 경제 대국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요즘 사람들 가서 물어보자고 제가 선생님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대요.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물론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도 잘 안 되죠. 결혼해야 되는데 뭐예요? 돈이 없어서 결혼 자금도 못 마련하죠. 직장 오래 다닐 것 같았는데 막상 40대 중반 되니까 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죠. 맞나요? 네. 예, 그 다음에 50세 넘어가서 정말 일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일도 없고요. 또 60세 넘어가서 건강관리 안 하면 온갖 질병으로 해서 각종 병원비, 의료비 지출도 많아지고요. 맞아요.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내 재능과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대학교 4년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거기서 한 25년간 다니면서 임원이 됐어요. 임원 알죠? 네. 임시직원 말고요. 상무, 전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굴지의 직업에 전무로 있었어요. 전무로 한 다녔는데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임원이면 돈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네. 고급 차도 막 회사가 주고 그래요. 기사도 딸린 차를. 그리고 강남에 아주 좋은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배님이 한 3년 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애가 셋이 있었는데 아직도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근데 이 선배님이 어느 날 저를 딱 전화를 했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인생 컨설팅도 하고 재무 설계도 하다 보니까 저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딱 만나서 얘기를 했었어요. 형님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난 좀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민 가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야,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산호제라는 동네가 있어요. 잘 사는 동네래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동네 근처에 닭 공장이 있대요. 그런데 그 닭 공장에 가서 자기가 취업을 해서 닭의 내장을 한 2년만 뜯는 일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준대요. 그래서 그거 하러 거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어요. 형님 가지 마세요. 아니 형님 그런 자신감과 그런 용기 있으면 왜 미국까지 가서 일합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못하겠대. 야, 내가 대기업 임원이고 내가 그래도 체면도 있고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인생을 멋있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남들의 이목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형님 자신의 가치관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럴 용기와 그럴 자신감이 있으면 차라리 한국에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은 직업을 하나 추천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저거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했었어요. 형님 요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꾸며가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일은 굉장히 행복하대요. 바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의 이목에서 평가받는 직업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직업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생을 멋있게 사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한계를 지으면 안 돼요. 이 나 자신에 대한 한계를 지으면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요. 한번 선생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이 나이에. 아유, 나 못하는 거야. 아유, 내가 과거엔 이런 일 했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 아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어떻게 해? 스스로가 한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월남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저희 어머니도 힘들게 살아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이 가정의 생계를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미군 부대를 다녔어요. 미군 부대 가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청소도 하고 미군들 그 작업복도 빨고 이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요만한 박스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박스에 영어로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Do not open the box. 박스를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군부대 다니는 것도 사실은 좀 싫었고 창피했어요. 그다음에 더 싫었던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박스를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영어가 이게 뭐냐고 글씨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미군부대를 다녀? 영어도 모르면서 무슨 미군부대를 다녀? 저는 이렇게 어머니한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문을 딱 봤더니 밤 11시, 12시가 됐는데도 어머니가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녹음기를 틀어놓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시작했어요. 단어를 외우고 발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쟁이 나서 6.25 전쟁이 나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듣고 어머니가 스스로가 한계를 깨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48살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52세 때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내친 김에 55세 때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를 합격하게 돼요. 저는 사실 그때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좀 30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엄마 대학교까지 나오세요. 내가 학비 다 대드릴 테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대학은 다니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부담 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요즘 저희 어머니는 또 다른 걸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요즘 운전면허를 공부해요. 나이가 몇 살이면 76세예요. 근데 필기시험은 합격했어요. 근데 운전면허는 두 가지를 다 따야 되잖아요. 실기를 해야 되는데 실기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점심 대접하면서 엄마 꼭 따세요. 꼭 따세요. 그거는 계속 도전할 수 있으니까 엄마 따세요. 엄마 따면 내가 차 한 대 사드릴 테니까 꼭 따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번 꼭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승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한계를 그으면 안 돼요. 나 나이 많아서 못해.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나 할 수 없어. 나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빨리 실행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냐면 과거였어요. 네. 우리가 지금 5년 전에 일을 했다면 10년 전에 일을 했다면 지금 더 모습이 좋아질 수도 있었어요.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실행한 걸 후회했나요? 아니면 실행하지 않은 걸 후회했나요? 실행하지 않은 걸 후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어제였어요. 근데 어제는 뭐예요? 이미 쏜 화살이에요. 돌아오지 없습니다. 이미 쏜 화살인데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내일 해야 될까요? 지금. 네, 지금이에요. 그래서 실행은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아일랜드에 유명한 문학가가 있어요.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분이 있어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냥 쇼가 아닙니다. 버나드 쇼예요. 이분이 묘비명에다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겨요. 저도 가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글을 읽어요. 그 글이 뭐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셔서 답변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뭔가 또 도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장 실행해야 된다. 우리는 주저하는 게 많아요. 왜? 그죠? 두렵거든요. 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불안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의구심도 많아요. 네. 저건 아니야. 저건 뭔가 속은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닥쳐서 해결하면 실패합니다. 왜? 조급하기 때문에. 그럼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 해야 된다? 지금.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저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마음 심자예요. 아시죠? 네. 오늘 제가 요거만 하나 하고 이제 강의 마칠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국보급 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만대장경이에요. 네. 아시죠? 네. 저 경상도 합천의 해인사에 보관돼 있어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보물 팔만대장경이에요. 네. 이 팔만대장경이 워낙 우리나라의 국보급 보물이다 보니까 신문과 언론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이 팔만대장경이 있는 합천의 해인사를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팔만대장경이 있던 이 합천 해인사에 돌을 40년간 닦고 있었던 유명한 고승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 기자가 고승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스님은 여기서 수행을 몇 년 하셨나요? 난 한 40년 이상 했어. 그럼 스님은 저 팔만대장경 목판 인쇄물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난 읽어봤지. 난 무려 3번이나 읽어봤어. 그런데 저 팔만대장경은 높이도 한 2000m 되고 한 번 읽으려면 글자가 5천만 자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7시간씩 읽어도 무려 30년이나 걸려. 그런데 기자 양반 저거 다 읽을 필요 없어. 아니 왜요? 내가 저거 3번 읽어봤는데 저거 다 읽지 않아도 이 글자 하나만 알면 다 읽은 거랑 똑같아. 오,
스님 그게 무슨 자인데요? 스님이 그러면 너 한지하고 붓하고 머루를 갖고 와. 그럼 내가 써줄게. 그래서 기자가 한지 이만한 거를 갖고 오고 붓 알죠? 머루를 갖고 와요. 스님이 그걸 딱 갈고 나서 한자로 멋있게 써요. 뭐라고 쓰냐면 마흔심자를 딱 써요. 이 자만 알면 이거 팔만대전경 다 읽은 거랑 똑같아. 세상은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야. 난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내가 나이가 어때서? 내가 50이, 60이 어때서? 내가 70이 어때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제가 좀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내 인생에 후회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제 얘기 좀 해드린다 그랬죠? 네.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27살, 8살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직장을 취업하러 갔는데 사실 회사가 저를 거부를 많이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인재를 못 알아본 거죠. 공감하시죠? 네. 제가 학교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학점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직장을 저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아래급에 있는 회사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좀 다양하게 했었어요. 저는 옛날에 도자기도 팔아봤어요. 그다음에요 쌀도 팔아봤고요. 진짜. 그다음에 저는 과일도 팔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영원히 내 직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걸까 이 고민을 아마 28, 9살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를 2년 만에 그만두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제 월급은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한 92년도 3년대에 제가 한 2,500 정도 받았어요. 적지 않았죠? 네. 근데 제가 그거를 그만두고 회사를 사직서를 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때 뭘 선택했냐면 보험 설계사를 선택했어요. 보험 설계사 같죠? 근데 그때 제가 이 보험 설계사를 하겠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근데 여자 집안에서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요.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 반대를 제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고 저는 보험 설계사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제 직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그 회사에서 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20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한 23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있는 제 와이프를 얻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에 제가 그나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내가 보험 설계사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 영원한 배우자를 만났다는 게 내 인생의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직업은 귀천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왜 직업 많이 했었죠? 직업은 정말 귀천이 없어요. 그리고 난외 이목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28살, 29살 때 보험 설계사 하겠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때 친했던 놈들도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 그러고 사람들의 편견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세월을 4, 5년을 겪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직업은 결코 남들의 이목에 의해서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바로 내 스스로가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인생을 진짜 멋있게 살고 인생을 승부내는 방법이에요. 오늘 강의 재밌었어요? 네. 우리도 정말 멋진 인생 행복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